보시면 푸시 버튼 1번이 X0잖아요. 입력 쪽은 우리 이 센서 때문에 여기 있는 센서 타입이 NPN 타입이에요. 그래서 컴단자는 플러스를 써야 돼요. 얘 때문에. 그래서 다 플러스 컴을 쓸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24V에서 컴원, 거꾸로 이번에 컴원에도 플러스 컴 잡아줄 거고요. 그래서 푸시 버튼 1번, 2번만 쓸 거기 때문에 X0에서 푸시 버튼 1으로 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푸시 버튼 2번도 X1에서 푸시 버튼 2번으로 올 거고요. 컴단자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되겠죠? 당연히 지금 스위치 눌러보면은 여기 X0하고 1번 들어와야 되죠. 정상이죠. 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센서,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 게 S1 센서죠? 그죠? 우리 그 XFT에. 맞습니까? S1 센서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S1 매거진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데 이 S1 매거진 센서는 뭐냐면 이 매거진 요 부분에 광화이버 센서라고 해서 광 센서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광화이버 센서 라인이고요. 이 라인이 어디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옆에 있는 앰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맨 왼쪽에 연결되어 있는 검정색 선이 여기 공급부에 있는 광화이버 센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낚싯줄 같은 광 케이블인데 선 하나는 빛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선 하나는 반사된 빛이 들어가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센서입니다. 이해되셨죠? 감지 거리는 수노 센티미터까지는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감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연결한 다음에 손가락을 넣지 마시고 물건을 넣어보시면은 여기 광 앰프 쪽에 신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신호가 뜹니다. 그래서 걔는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은 컴단자 쪽에 또 여기도 플러스를 줄 건데 여기서 올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위에다 꽂으시면 돼요. 그냥 위에다 꽂으신 다음에 컴퓨터에다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X8번, 지금 어드레스 할당표를 보시면 X8번이 S1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X8번을 S1으로 된 거고, 이 S1 센서는 요 광화이버 센서 앰프에서 나온 선이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연결을 한 겁니다. 이쪽 컴이 지금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비의 센서 쪽에 컴은 마이너스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컴은 마이너스를 연결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이쪽에 연결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S3 용량형 센서 연결하라고 되어 있죠? 저희 엑셀표에. 그죠? S3 용량형 센서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S3 고주파. 용량이 아니라 S3 고주파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X9 어드레스에서 S3 고주파 연결하시면 되고요. 컴단자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연결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XA 어드레스에서 엑셀표 참고하시면 돼요. XA 어드레스에서 S4 용량형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연결되셨나요? 그 다음 보시면은 공급 전진 리드 스위치 실린더 위에 여기 지금 공급 실린더가 여기 있는데 공급 실린더 위에 있는 리드 스위치의 선 한 가닥이 각각 공급 전진과 공급 후진에 와 있어요. 나머지 선은 컴단자가 여기 컴단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걔 어드레스가 X10이기 때문에 이 X10 라인을 쓰려면 컴3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컴2에다가 위에다 꽂고 컴3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꽂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X10에서 공급 전진에다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X10에서 공급 전진. 그리고 X11에서 공급 후진에다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실린더 하나 돌려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연결을 하시고 전원을 넣고 여기 지금 저희가 공합 연결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린더를 수동으로 손으로 잡았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 X0하고 X0하고 X1에 그 위에 입력 모듈에 불이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린더 저기 손으로 잡아 빼면은 X0에 불이 들어오고요. 실린더 후진시키면 X1에 불이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까 저희 실린더 수동으로 했을 때처럼 똑같이 얘도 그냥 실린더기 때문에 에어 제거하시고 여기 있는 공급 실린더를 강제로 그냥 이렇게 잡아 빼면은 위에 있는 오토 스위치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오토 스위치가 작동을 하면 지금 저희가 오토 스위치 연결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후진을 시키면 후진 쪽에 오토 스위치가 켜져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린더 지금 실린더 첫 번째 실린더에 공급 실린더에 그 오토 스위치를 연결을 한 거라고요. 이렇게 연결을 한 게 이따 다시 배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부에 지금 거기까지 선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는 저희 그 떠나제를 이용해서 선이 노출된 거 보이는 데다가 꽂았는데 지금 그게 이제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서 이해가 좀 덜 가실 수 있는데 지금 연결을 한 거고 두 번째 실린더 연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린더는 여기 있는 가공 실린더가 두 번째 실린더예요. 그래서 X12에서 가공 전진 X13 차례대로입니다. X13에서 가공 후진에 연결해 보시고 여기 있는 가공 실린더를 수동으로 전후진을 하면 위에 해당되는 어드레스가 신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되시지요? 확인되셨나요? 차례대로 세 번째 실린더는 여기 있는 송출 실린더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집어넣는 이름하여 송출 실린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X14번이 어드레스 할당표 보시면은 송출 전진으로 되어 있고요. X15번이 송출 후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실린더가 여기 배출 실린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중간에 배출시키는 배출 실린더인데 배출 실린더가 지금 전부 다 실린더 위에 있는 오토 스위치 연결하시는 거예요. 실린더 지금 4개를 연결하시는 거예요, 4개. 그래서 X17번은 배출 후진까지 연결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4개가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으면은 어쨌든 전진이 됐든 후진이 됐든 4개의 오토 스위치 시그널이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죠. 에어 공급하십시오. 에어를 공급하면은 1357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전부 다 후진 쪽에 신호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1357번 여기 입력 모듈에 1357이 신호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안 들어오셨으면 연결을 잘못하신 거예요. 안 들어오시나요? 에어를 넣으시고 순서대로 1, 2, 3, 4, 5, 5, 1357의 순서대로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정상으로 연결하신 거고 지금 실린더가 4개니까 8개 연결했으면 맞잖아요. 실린더 하나에 오토 스위치 2개씩 있으니까 8개 연결 다 했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자, 출력부는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솔레노이드 밸브는 공급 실린더는 양솔이에요. 접점 2개를 쓸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드릴이 달려있는 이 실린더는 편솔이에요. 그래서 접점이 하나입니다. 3개 썼죠? 그리고 송출도 2개입니다. 5개. 여기는 배출도 2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총 7개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은 어떻게 하냐? 여기 솔레부터 여기 컴에다 플러스를 먼저 줄 겁니다. 플러스를 먼저 주실 거고요. Y20가 공급 전진 솔밸브죠? Y20가 공급 전진 솔로 어드레스 할당표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 전진. 노란색이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이게 플러스에서 시작했으니까 솔레노이드 밸브 그룹의 컴단자는 마이너스로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가지 마시고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네. 이거 위에다 꽂으시고 옆에다 그냥 마이너스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y2 하나, 둘 하나가 공급 후진으로 되어 있죠. 양솔이기 때문에 네. 차례대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y 둘둘은 어드레스 할당표에 y 둘둘이 송출 전진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대로 옆에다 송출 전진 솔베이브 연결하시고 y23은 송출 후진, y24번은 배출 전진, y25번은 배출 후진 까지 하시고 y26번이 그 이 가공 실린더 가공 하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공 하강. y26번이 가공 하강, y27번이 컨베이어 돌리는 게 컨베이어 CW 방향, 시계 방향에서 CON CW 연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쭉 연결하고 가공 하강 CON CW, 가공 하강 CONC. 왜냐면 이건 편솔이기 때문에 가공 하강,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에 CON CW.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입출력 배선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걸 여러 개 연결해서 그렇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실린더가 여러 개다 보니까 많이 연결해서 그렇지. 아까 우리 저희 2개밖에 연결 안 했잖아요. 지금 이제 실린더 4개를 연결을 한 겁니다. 컨베이어가 CON CW. Y20 28만이요? 28로 돼 있어요? 설탕표에? 네. 그럼 뭐 빼먹었죠 저희가? 드릴. 드릴. 가공 드릴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 Y27번이 가공 드릴이잖아요. 네. 그 CON CW 아까 뺐던 거 빼서 가공 드릴에다 연결하시고 Y28이 CON CW인데 Y28이 CON CW인데 그럼 Y28 썼으니까 컴단자 컴2 연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컴2에다가 옆에서 플러스 떼가지고 컴2에도 플러스 주십시오. 어디를 살짝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리드 스위치, 오토 스위치, 실린더 위에 있는 오토 스위치하고 솔레노이드 밸브는 연결이 끝난 거예요. 연결이 끝났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고주파 센서라든지 고주파 센서라든지 용량의 센서, 그리고 광화이버 F, 이 센서들은 3선식 센서예요. 2선식 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를 받아서 전달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고 내부에서 전기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기를 넣어줘야 돼요. 얘네들은. 이해되셨죠? 3선식 센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줘야 돼요. 이해되었습니까? 센서 자체에서 전기가 나오도록 내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원을 넣어줘야 돼서 장비에 플러스 24V 그라운드 전원 넣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4V를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꽂으시고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연결을 해주시면 여기 전원 들어왔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전원 넣으면은 이제 요 용량의 센서 손만 갖다 대도 동작되는 게 보이죠. 용량의 센서 확인하시고 옆에 있는 고주파 센서도 금속 공작물로 갖다 놓으시면 고주파 센서가 작동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기 손 넣으셔도 지금은 상관없는데 프로그램 안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손을 갖다 이렇게 넣어보시면 여기 광화이버 센서 앰프 작동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광화이버가 있어서 옆에 있는 광 앰프가 여기 있는 광 앰프가 시그널이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되죠.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지금 8번, 9번, 10번에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S1 센서 이렇게 시그널 체크할 때 여기 8번, 여기 입력 모듈에 8번에 시그널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요. 용량형 센서가 XA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XA가 동작이 될 때 A에 시그널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9번, 고주파 센서 9번이니까 9번에 시그널 들어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연결은 다 끝난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어야
그때부터 프로그램 짜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자, 이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작물을 공급한다고 해서 공급 실린더고요. 얘는 가공을 임시적으로 가공을 한다고 해서 가공 실린더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컨베이어 벨트로 물건을 송출한다고 해서 송출 실린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배출시킨다라고 해서 배출 실린더라고 이름을 붙인 실린더가 4개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연결하는데 어려움 있으신 분? 연결 다 못 하신 분? 자, 연결 다 하셨으면 프로젝트 새로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뉴 레이블 쓸 겁니다. 오케이. 통신 설정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끈 적이 없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 통신 설정은 살아 있고요. 파라미터 가서 메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IO 어사인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요.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도 그런 다음에 엑셀 시트 이거 열어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게 기능사라고 해서 이렇게 이만큼 해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드래그를 하십시오. Y32까지 컨트롤 C.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저희 웍스2에 가서 글로벌 레이블 가셔가지고요. 요 맨 위에 올라가서 여기다 컨트롤 V 하면 이게 싹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또 일일이 다 작업하시려면 힘드시니까. 되셨나요? 다 붙여넣기 되셨나요? 막간을 이용해서 장비 배선이 어떻게 되는지 참고를 설명을 드릴게요. 내부 장비 배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게 PLC에 이제 요게 공급 전진하고 공급 후진 리드 스위치, 오토 스위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점선은 미리 결선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연결한 건 실선만 연결을 한 거예요. 뭐 요게 이제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실제 플러스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플러스에서 컴3에다 꽂았잖아요. 그래서 컴3하고 X10 사이에는 내부에 포토커플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인을 여러분들이 공급 전진에다 꽂은 거고, 공급 전진, 그러니까 실린더 위에 있는 오토 이 리드 스위치에선 선이 두 가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가닥은 공급 전진에 와 있는 거고 나머지 한 가닥은 컴단자에 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빨간색, 요거를 이렇게 레드 빨간색을 이렇게 연결을 하셨고, 나머지 컴단자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연결을 했죠. 그러면 실린더에 의해서 여기 리드 스위치가 동작이 되면은 전기가 쭉 흐르겠죠. 그래서 X10의 신호가 들어오겠죠. 그럼 PLC는 이 실린더가 전진이 됐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내부에 지금 점선으로 처리된 부분이 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라인만 연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점선은 내부에 결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솔레노이드 밸브 하나에 선이 두 가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와 있고 하나는 컴단자에 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Y2.0을 ON을 시키면 전기가 이렇게 쭉 흘러 들어와서 여기까지 있다가 Y2.0이 ON이 되면은 쭉 흘러 나가겠죠? 흘러 나가서 솔밸브를 거쳐서 빠져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되게끔 배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똑같은 게 실린더 4개가 반복돼서 있다 보니까 제가 하나만 그려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신 거죠, 지금. 뭐 컴단자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컴단자는 마이너스하고, 솔레노이드 밸브도 이렇게 연결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기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달아서 연결을 구성을 하신 겁니다. 배선은 이렇게 된 거고요. 다 복사하셨나요? 네. 이제 프로그램을 바로 짤 건데요. 그냥 일단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이 장비를 어떻게 짜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실린더 구동시켰던 거랑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푸시 버튼 1번을 누르면 시작을 할 건데 물건이 없으면 시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S1 센서가 어디였냐면 여기 공작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주는 광화이버 센서. 물건이 있으면 신호가 들어오고요, 물건이 없으면 신호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건이 있을 때 시작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신호를 하나 더 붙인 거고요. 여기는 정지 스위치로 PB2 스위치를 달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시작을 한다는 얘기는 이 장비에서 공작물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공급 전진이라고 제가 자동 변수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 실린더가 전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했듯이 공급 전진으로 실제 공급 전솔 Y20에 연결되어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동작시켜야 여기 있는 실린더가 전진을 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전진이 됐으면 이것도 자기유지 시킵니다. 공급 전진. 공급 전진이 됐으면 실제 공급 전진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 에어가 공급이 안 되면 전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센서가 안 들어와야 정상인 거죠. 그 다음 동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센서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센서 이름을 제가 공급 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X10가 지금 아까 여러분들 배선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서 알겠지만 X10가 공급 전진에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 전진 시켰으면 공급 전진 리드 스위치를 오토 스위치를 체크를 하고, 공급 전진이 됐으면 그 다음 할 일은 여기 있는 가공 모터를 회전을 시킬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름하여 드릴 온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동 변수입니다. 스태퍼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고요. 자, 이런다고 실제 드릴이 도는 건 아니에요. 실제 드릴이 돌려면은 가공 드릴이 아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봐서 아시겠죠? Y27번에 여기 Y27번이 가공 드릴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Y20 드릴 온 신호로 가공 드릴을 돌려야 실제 드릴이 돌아가는 거고요. 드릴이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공 실린더를 전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가공 전진을 시키겠다는 의미로 가공 전진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다 자동 변수예요. 이런 거를 실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냐면 어드레스를 미리 이제 엑셀로 정해놔요. 그러니까 시작은 M0, 공급 전진은 M1, 드릴로는 M2, 이건 M3. 그래서 M0, M1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요. 근데 되게 힘들죠.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역으로 작업을 하든지 미리 작업을 같이 하면서 엑셀표랑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죠. 안 그러면 본인도 나중에 이 신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레이블을 쓰시면 이 어드레스는 제가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할당만 받으면 동작은 알아서 하는 거고, 어드레스를 제가 몰라도 잘 동작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이거를 M0, M1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마찬가지로 가공 전진이 됐으면 실제 이 신호가 가공 전진을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공 전솔, 이건 편솔입니다. 그래서 가공 전솔로 연결을 해줘야지만이 실제 가공 실린더가 전진을 하는 거고요. 가공 실린더가 전진을 했으면은 전진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5번 가공 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진짜만 찌우면 돼서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가공 전진했으니까 구멍 뚫었으니까 후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공 후진, F7번 가공 후진. 가공 후진했으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실린더 시스템에서는 전진하지 않으면 후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후진 신호를 하려면 이게 죽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를 가공 후진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가공 후진됐으면 후진됐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가공 후 리드 스위치요. 그런 다음에 드릴을 정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드릴 오프. 그러니까 이름을 잘 줘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인터럽 관계인지 아닌지를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드릴 오프 신호가 나왔으면 여기 드릴 온 신호를 죽여주면 됩니다. 드릴 오프. 드릴 오프 했으면은 공급 실린더 지그했던 거에들 공급 실린더를 후진시키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머릿속으로 동작을 미리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급 후진. 공급 후진. 근데 뭐 설명했듯이 공급 전진과 공급 후진이 서로 인터럽 관계니까 여기를 공급 후진으로 잘라주면 되는데 이런다고 실제 후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실린더는 양솔이기 때문에 실제 양솔이기 때문에 후진에도 신호를 줘야 돼요. 저희 양솔을 아까 달아봤잖아요. 현솔은 신호를 빼면 후진하는데 양솔은 신호를 줘야 후진하죠. 그래서 공급 후진은 양솔이라서 후진하고 공급 후솔을 연결을 시켜줘야지만이 후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급 후진을 했으면 후진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됐어요. 여기 다 됐으니까 공급 후진도 됐어요. 그 다음에 송출 실린더를 전진시킬 겁니다. 그래서 F7번 송출 전진. 이런다고 전진 안 하죠. 송출 전진을 F7번 송출 전솔 솔밸브를 직접 돌려야 되죠. 전진을 할 거고요. 송출 전진이 됐으면 송출 전진 오토 스위치를 체크를 해서 전진되는지 확인하고 송출을 후진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린더를 전진시키고 바로 후진시킬 거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송출 실린더 전후진이 서로 인터럽 관계이 뒤에 있는 걸로 앞에 거를 송출 후진으로 잘라주면 되겠죠. 후진했으면은 후진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체크. 그런 다음에 컨베이어를 돌릴 겁니다. 그래서 F7번 컨 구동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자, 컨베이어가 회전을 한다는 얘기. 컨 구동도 이런다고 컨베이어가 도는 건 아니고요. 컨 구동으로 CON, CW, 즉 여기 아까 Y28번 여기에서 신호를 줘야지 DC 모터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컨 구동으로 CON, CW를 구동을 시킬 거고요. 컨 구동이 돌아가면 그때부터 여기 있는 센서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컨베이어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현재 이 위치에 물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공작물이 이 위치보다는 이 위치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용량형 센서의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이때는 공작물이 고주파 센서에 무조건 와 있다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용량형 센서 신호가 펄링 신호가 잡힐 때 1이었다가 0으로 잡힐 때 고주파 센서를 이용해서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구분을 하겠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Shift F 8번을 이용해서 S4 용량형 센서가 신호가 떨어질 때 쉽게 해서 그림상으로는 요때 물건이 공작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해되셨죠? 그때 S3 고주파가 들어왔냐 그때 S3 고주파가 들어오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자기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조가 안 돼요. 자기유지하기가 애매하죠. 왜냐면 이런 위에 있는 경우도 자기유지를 해야 되고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자기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S4 용량 신호는 그 순간만 1스캔 타임만 1값이니까 자기유지가 뭐 이게 신호가 살아있지를 못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뭐가 있냐면 F8번입니다. F8번. 저 어제 리셋 쓸 때 F8번 한번 썼잖아요. 명령어 중에 뭐가 있냐면은 메모리를 1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셋이에요. 셋 금속이라고 하면은 금속이라는 메모리도 이따 자동으로 할당을 받을 겁니다. 지금 로컬로 만든 건데 지금 여기 컨구동이나 위에 만든 것처럼 얘도 이따 컴파일을 하면 금속도 자동으로 어드레스가 생성이 돼요. 그럼 그 어드레스 값을 무조건 1로 만드는 거예요. 셋이라는 명령은. 그럼 언제 0이 되냐? 똑같은 명령에 리셋 어드 카운터 리셋 배웠잖아요. RST 금속을 하면 이 값이 0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셋으로 하면은
용량형 센서 펄링 떨어질 때 고주파가 들어와 있으면 얘는 무조건 금속 신호가 1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금속 신호가 살아 있다고요. 여기 있는 S4 용량의 신호가 죽어도 이 금속 신호는 1값으로 살아 있다고요. 이런 경우에 셋을 씁니다. 굳이 자기 유지를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경우는 셋 비금속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공정이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금속인 경우에는 중간에 쳐낼 거고요. 비금속인 경우에는 끝으로 내보낼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정을 나눠서 짤 겁니다. 이제 금속인 경우가 있겠죠? 이게 이거 프로그램 먼저 짜야 돼요. 그래서 금속 공정인 경우를 짤 건데, 원래 시스템으로 따지자면은 이 실린더 위에 센서가 있어야 돼요. 용량 센서나 근접 센서가 있어서 물건이 도착하면은 쳐내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그 센서가 없어서 시간으로 제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감지가 됐을 때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1.2초가 걸려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모터의 속도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비를 어떻게 보면 잘못 만든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무조건 센서가 저 위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DC 모터는 이게 물리적인 거라서 시간이 지나거나 전압이 바뀌면 속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오동작인 거죠. 제대로 중간에 쳐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쳐낸다고요. 현장에서는 에러감이죠.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은 여기에 하드웨어적으로 센서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요. 물건이 여기 이 위치에 있다는 거를. 근데 지금 센서가 없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어거지로 타이머로 하는 건데, 실제 장비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굳이 센서를 써야 되는데 이거 시간으로 해도 지금 당장은 동작이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동작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회사에서 동작이 안 되니까 사람을 부르죠. 그럼 와가지고 이제 바꾸는 게 저 시간값 조금 바꾸고 가죠.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또 안 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죠. 이런 거는 이제 그 시간값만 바꿔주시면 돼요. 1.2초가 걸리기 때문에 타이머 T, 금속 지연 한 칸 띄우고 K12, 요거 타이머로 쓸 거니까 타이머 선택해 주시고 오케이. 그래서 T 금속 지연 이거는 자기 유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얘가 살아 있으니까. 셋 신호가 한번 명령을 먹었으면 금식 신호가 살아 있기 때문에 자기 유지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T 금속 지연이 했으면은 1.2초 후에 여기 물건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출 실린더 전진하면 되죠. 그래서 F7번 배출 전진. 배출 전진 시켰으면 실제 배출 전진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배출 전진으로 F7번 배출 전소를 동작시키시고요. 배출 전진됐으면 전진됐는지 체크. 그 다음에 배출 후진. 2번 배출 후진. 배출 후진 됐으면 후진 체크. 이렇게 됐으면 금속 공정이 종료됐다는 뜻으로 금종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금속이 종료가 됐으니까 아까 셋 시켜놨던 거 리셋을 시켜야 돼요. 여기다가 F8번 RST 금속이라고 프로그램을 짤 거고요. 여기까지는 금속 공정이었고, 근데 중간에 이제 처리 안 해준 거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기유지가 살아있으면 한 번밖에 작동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일단 배출 전진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배출 후진으로 잘라주면 되는데, 이전까지 프로그램 짜면서 안 잘라준 것들이 있어요. 이 가공 후진, 드릴 오프, 공급 후진, 컨베이어 구동 이런 거 하나도 안 잘라줬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공정의 마지막 신호인 금속 종료 신호로 다 잘라주시면 돼요. 이거를 잘라주지 않으면 한 번만 동작하고 안 한다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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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머지는 다 잘랐죠? 자기유지가 살아있으면 안 돼. 한 번 공정이 진행되고 나면은 자기유지가 살아있으면 걔는 한 번밖에 동작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금속 공정이 끝난 거고 비금속 공정을 다시 짜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판별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용량형 센서 펄링 할 때 고주파가 안 들어왔으면 비금속이 셋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비금속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고요. 근데 비금속은 특별한 게 없이 공작물 여기에 탐지에서부터 끝까지 걸리는 시간이 6.5초가 걸려요. 저희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후에 센서가 있어야 돼요. 센서가 있어서 얘가 배출이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센서가 없어서 그냥 타이머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F7번 T 비금속 지연 K 6.5톤이니까 65. 그리고 또 타이머 프로그램 드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T 비금속 지연하면은 얘는 비금속이 종료가 됐다는 뜻으로 비종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리셋,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셋 해줘야 되겠죠. RST 비금속. 근데 아까 뭘로 잘랐냐면은 금속인 경우에는 금속으로만 잘라서 여기 금속 공정은 상관이 없어요. 금속 공정은 이 공정의 마지막 신호는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으로 잘랐거든요. 근데 그 위에까지는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똑같이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죠. 컨베이어 벨트까지 오는 거는 금속이 됐든 비금속이 됐든 다 똑같이 오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다 똑같이 오기 때문에 비금속이 올 경우에는 여기가 안 잘라지겠죠. 금속 종료일 경우면 잘라지고 비금속 종료 신호가 나오면 이게 안 잘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잘라줘야 돼요. 비종으로.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됐네요. 이렇게 똑같이 두 개를 다 잘라줘야 되는데 굳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자를 게 아니라 두 개의 신호를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종 신호하고 비종 신호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종료를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면 굳이 이렇게 두 개로 자르지 않고 그냥 종료 하나로 자르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 오화 배웠잖아요. 오화 배웠잖아요. 오화. 네. 두 개의 신호 하나만 들어와도 신호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짜면은 프로그램 용량도 더 많이 차지하고 하니까 그냥 종료만 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종료로만 자르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이 끝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컴파일을 쫙 하면 에러 없고요. 이제 옆에 자동 변수로 잡았던 거는 전부 다 어드레스 할당이 됐고요. 타이머도 여기 보시면 요거 금속도 지금 메모리 자동으로 할당 받았죠. 타이머도 타이머 메모리 자동 받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했죠. 근데 두 번째 공작물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 공급을 하려고 할 때는 시작은 그냥 살아있으니까 있던 없던 무조건 전진하죠. 그러겠죠. 그잖아요. 물건이 있던 없던 또 그냥 나간다고요. 그럼 잘못된 시스템이죠. 물건이 있을 때만 나가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더 체크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S1 센서를 한 번 더 체크해서 꼭 S1 센서가 있을 때만 공급을 하게끔 S1 센서를 여기다 한 번 더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라이팅을 하시고 커버를 꼭 씌우십시오. 이제부터는 여기 손가락 넣으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 부러집니다. 넣으시고 고정물을 적절하게 적절하게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스타트를 걸면 볼까요? 잠깐만요. F3 모니터링. 이게 이제 이 스테퍼 방식으로 짜면 좋은 게 공정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드릴로 모터가 안 돌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드릴 오프 공급 후진까지 왔는데 밑에 저희 안 달았네요. 아까 송출 후진 신호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보면 송출 후진 단계잖아요 지금. 근데 송출 후진 밑에 안 달았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런중 수정하겠습니다. 송출 전진은 달았는데 송출 후진을 안 달았다고요. 배출도 배출 전진만 달았죠. 그리고 드릴온 가공 드릴 컨구동 됐네요. 런중 수정으로 바꿨습니다. 잘못 꽂았네요.
이렇게 작동되는 장비입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이것도 지금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잘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공작물이 중간에 걸려서 그런 거고, 만약에 지금 장비가 이제 물건이 떨어져서 전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작값은 그대로 살아있죠. 이 프로그램 보시면 이 시작값이 살아있죠. 그럼 지금 물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팍 튀어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물건이 중간에 걸려서 그런데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도 안 누르는데 나가죠. 이런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물건이 없으면 자동으로 정지하게끔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한 코드를 더 짤 건데, 물건 없음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은, 이게 공급 실린더가 전진돼 있어도 센서에 체크가 안 돼요, 물건이. 그래서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건 없는 거는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1에 탐지가 안 되면 물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공급 후 리드 스위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S1 센서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물건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린더가 후진하면은 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떨어지는 시간이, 그 시간마저도 물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그게 0.5초 이상이면, 그래서 T 타이머로 물건 없음 K 0.5초 타이머, 그래서 여기를 T 물건 없음 으로 잘라주면 이제 물건이 없으면 알아서 끝나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물건 없음 신호가 나와버렸죠. 근데 물건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살았죠. 그래서 PBR 누르기 시작하죠. 물건 없죠. 물건 없으면 시작 오프 됐죠. 그런 다음에는 다시 공작물을 집어넣어야지만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것만 질문하십시오. 나머지 시간에 터치 나가야 됩니다, 저희. 세이브 공정 프로그램. 파일 전송 추가 공정 프로그램 D 드라이브에 2019-1109 폴더에다가 앞에 있는 프로그램 보내놨고요. 돌려보시고 프로그램 한번 이해하는 시간 대략 한 10분 정도 갖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터치 나가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건 질문하시면 돼요.